성능 괜찮고 디자인 좋고 가격 저렴하고 인텔 CPU를 사용하는 14인치 휴대용 노트북을 찾는다면 에이서 스위프트 3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성이 아빠예요. 오늘 소개할 노트북은 가성비 좋은 보급형 노트북 에이서 스위프트 3입니다. 이 모델이 카비레이크 때는 잘 팔렸고 인기도 많았는데 위스크레이크 모델은 후기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판매율이 저조합니다. 아무래도 동급 CPU인 AMD 라이젠 5 3500U의 급성장이 판매율 저조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 저렴한 가격을 우선으로 노트북을 구매한다면 인텔 노트북을 굳이 구매 리스트에 올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얼마 전 많이 리뷰했던 라이젠 5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이 오로지 가격과 성능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이 노트북을 소개합니다. 노트북 구매 시 가격과 성능만을 보게 되면 반드시 노트북의 전체적인 완성도나 퀄리티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에이서 스위프트 3는 지금 나오는 AMD 가성비 노트북에 비해 가격적인 매력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올 메탈로 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훌륭한 키감, 전체적인 완성도를 함께 본다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양을 간단하게 보자면 인텔 코어 i5 8265U 위스키레이크, 램 4GB인데 개인적으로 8GB로 업그레이드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M.2 SSD 256GB 기본 탑재되어 있고 14인치 FHD 해상도 IPS 저반사 패널 들어가 있으며 무게가 1.45kg인데 14인치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냥 가벼운 무게는 아니고 일반 14인치 표준 무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보드 백라이트와 지문인식 기능 지원합니다. 지포스 MX 250이 달려있는 메탈과 그래픽이 없는 솔리드 모델 두 개로 나뉘는데 고성능 작업을 하려면 이 노트북은 애초에 맞지 않고 어느 정도 캐주얼하게 사용하고 간단한 그래픽 작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솔리드 모델을 더 추천합니다. 인텔의 저전력 CPU 8세대 들어오면서 휴대성은 물론 성능까지 아주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전력 CPU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게임을 위해 구매한다면 추천하지 않고 지포스 MX 250이 들어간 메탈 모델을 구매한다 해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결과 일반적인 가정용, 사무용으로는 차고 넘치는 수준의 사양이고 포토샵까지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은 컷 편집 위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상의 사용은 노트북이 버거워합니다. 저는 실제로 휴대하면서 간단한 컷 편집 위주의 영상 편집용으로 사용해 봤는데 아주 만족했습니다. 제가 휴대용으로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이유가 괜찮은 성능과 좋은 효율의 배터리는 기본으로 디자인도 좋기 때문입니다. 일단 컬러가 4가지인데 저는 남자지만 핑크로 구매했고 아주 연한 핑크색이라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풀메탈 재질의 헤어라인 디자인으로 고급스럽고 색상이 은은하게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트북 파우치 없이 그냥 막 사용하는 편인데 메탈 바디가 내구성은 좋지만 확실히 장기스에 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영상으로 잘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스가 많습니다. 전원과 HDMI, USB 3.0 2개, C포트, 이어폰 잭이 있고 반대편은 캔 신터락, USB 2.0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당연히 C포트는 데이터 전송 이외에 다른 기능이 없어서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V형 못생긴 아답터를 기본 제공하고 있고 참고로 거의 모든 에이서 노트북들은 LG 그램 어댑터와 호환 가능합니다. 어댑터를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일체형이 훨씬 낫습니다. 가격도 얼마 안하니 그램 40W짜리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영상처럼 에이서 정품 충전기와 핀의 길이가 달라서 살짝 덜 꼽히는 느낌이 있지만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에이서는 45W의 충전기이지만 이 부분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32.3cm 곱하기 22.8cm로 A4 용지와 비교해서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네로우 베젤로 좀 더 작은 사이즈가 된 건 사실이지만 요즘 14인치 노트북들 다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두께는 18mm로 얇은 편이고
무게도 1.45kg으로 휴대하기에 무난한 사이즈와 무게입니다. 이 가격에 15.6인치가 1.45kg이면 선택의 여지 없이 최고의 노트북으로 보면 되는데 14인치가 1.45kg이면 그냥 평범한 거예요.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가 한계인 듯 합니다. 이 모델은 스위프트 3 모델이고 스위프트 5 모델 같은 경우에는 15.6인치인데도 1kg 미만의 무게가 나옵니다. 하지만 사양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그네슘 합금 바디로 제작해야 되고 옵션이 더 좋기 때문에 가격이 100만원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3는 이 가격대에 메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사이즈와 무게라고 생각됩니다. 인텔 8세대가 전체적으로 전력 효율과 성능이 좋습니다. AMD가 강세라고 하지만 믿고 쓰는 인텔이죠. 문서나 인터넷 서핑 위주로 사용하면 최대 8시간까지 사용 가능하고 컷 편집 위주의 영상 편집과 포토샵 작업을 하면 한 5시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스펙에는 12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성능을 최대한 낮추고 밝기까지 줄여서 간단한 작업만 하면 10시간 넘게 사용 가능하긴 합니다. 제가 실수로 아답터를 놓고 노트북 본체만 들고 제주도 출장 간 적이 있었는데 서류 작업할 게 많아서 일부러 성능을 낮추고 밝기를 50% 미만으로 줄여서 문서 작업 위주로 사용했더니 약 10시간 30분 정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는 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사실상 스펙에 적혀 있는 시간은 비현실적인 최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4셀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동급 노트북 대비 좋은 편입니다. 저전력 CPU를 사용하는 휴대용 노트북들은 이제 소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작고 조용한 고성능의 팬이 들어가기 때문에 팬 돌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조용합니다. 모든 노트북이 그렇진 않지만 최신형 노트북 기준 대부분 노트북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발열을 못 느끼고 좀 오래 사용하면 따뜻한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같은 CPU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 왼쪽 팜레스트 부분이 꽤 뜨거워집니다. 메탈 재질이 열 전도율이 높아 노트북을 빠르게 쿨링하는 장점이 있지만 팜레스트로 열기가 빨리 전달되는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전력 CPU를 사용한 노트북들의 구조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해결책은 없지만 노트북을 지면에서 조금 띄워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 발열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많고 많은 노트북을 두고 이 노트북을 문서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키보드입니다. 너무 좋아요. 절대 이 가격에 나올 수 없는 키보드의 퀄리티입니다. 제가 레노버 싱크패드 시리즈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이 울트라 나브 키보드의 쫀득한 느낌 때문인데 에이서 스위프트 3가 만만치 않은 쫀득한 느낌의 키감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키감이 아무리 좋아도 울렁거리는 느낌 때문에 좋지 못한데 스위프트 3는 메탈 재질로 되어 있어서 타이핑 시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울렁거림이 거의 없습니다. 동급 노트북 대비 확실히 뛰어난 부분이죠. 방향키 위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버튼이 있는 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싱크패드 때부터 익숙해진 부분이라 오히려 없으면 불편하더라고요. 당연히 키보드 백라이트 지원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바로 이 키보드입니다.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키캡이 살짝 오목하면 손가락에 편안함을 주는데 이 모델의 키캡은 너무 정직하게 평평해서 오히려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 부분이 살짝 불편합니다. 추가로 전원 버튼이 키보드에 달린 건 원가 절감인데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IPS 패널로 시야각 좋고 밝기는 괜찮은 수준이고 색 재현율은 보급형 IPS급입니다. 일반적인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좋지만 전문적인 그래픽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그래픽 사용자가 이 노트북을 사용할 리는 없겠죠. 당연히 고급 IPS 패널을 사용하는 그램 같은 프리미엄급 노트북과 1:1 비교하면 떨어지지만 지금 나오는 라이젠 5 보급형에 들어가는 IPS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색 재현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밝기에서 확실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펙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2W짜리 2개가 들어간 것 같고 그냥 2W짜리 출력에 맞는 스피커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직접 들어보세요.
지문 인식 가능합니다. 저는 윈도우 로그인을 지문으로 등록해놨는데 은근히 편리하고 인식률이 좋습니다. 고급 스마트폰 수준의 지문 인식률은 절대 아니지만 불편한 수준도 아닙니다. 쓸만합니다. 180도 플립으로 열리는데 필요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광랜 이용자라서 쓸모없는 기능인데 기가 무선 랜 지원합니다. 기가 인터넷 사용자들한테는 좋을 듯 하네요. 참고로 M.2 SSD 256기가 기본 장착이고 2.5인치 추가 장착 가능한데 추가 장착에 필요한 케이블은 별도 구매입니다. 어이없지만 이렇게라도 최저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제조사가 안타까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에이서 공식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공식 번호로 전화해서 약 12,000원 정도 입금하면 집으로 택배 보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노트북에서 키보드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고 판단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키보드이고 성능 대비 긴 배터리도 중요한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평균적으로 6시간 이상의 안정적인 배터리 효율을 보입니다. 배터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탈 바디로 안정적이고 튼튼한 내구성, 화려한 색상과 깔끔한 디자인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AMD 라이젠 5 CPU가 달린 노트북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저같이 인텔 CPU를 고집하는 사용자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라이젠 5가 이미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검증이 된 이때에 불필요한 고집일 수도 있어요. AMD 모델들 대비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확실한 단점이 있고 사실상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로 인텔 CPU 노트북을 찾는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AMD 노트북을 유튜브에 많이 소개했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인텔 노트북입니다. 좋은 휴대성을 가진 디자인 좋은 14인치 노트북입니다. i5 위스키레이크에 대한 성능은 이미 검증되었고 간단한 작업은 물론 포토샵 영상 작업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 달린 모델을 하더라도 게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만족하지 못한 성능을 낼 거라는 것은 저의 솔직한 평가입니다. 저는 저전력 CPU를 게임용으로 사용하는 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가끔 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인텔 8세대 노트북 구매를 희망하면 이 제품도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물론 요즘 대세인 15.6인치는 아니지만 좀 더 휴대성을 강조하기에는 14인치 제품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에이서 스위프트 3 시리즈가 전체적인 밸런스와 뛰어난 가성비로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AMD 등장으로 가성비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인텔 노트북 시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저에게는 믿고 구매하는 스위프트 3이고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며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하는 노트북입니다.